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장 2024.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 2024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소루입니다. 요즘 어딜 가든 물가가 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생활비가 걱정돼 소비를 줄이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는 여당과 야당의 끊임없는 설왕설래 끝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여론은 확고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두 입장을 모두 아우를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 3고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통과시킨 것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실질적인 소비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원금이 소외계층의 생계 비용으로 사용돼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여력을 높여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의 GDP 성장률이 2.8%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 성장률이 1%예요. 그러니까 전체 GDP는 2.8%가 늘어났는데 소비는 1%밖에 안 는 거죠. 이 정도로 차이 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에서 조정이 돼서 소비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났으면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그거에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상지출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땅을 판다든지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 지출은 뭐냐면은 정부가 이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업자한테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처럼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금을 깎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지금은 소비의 침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경상지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전 지출 방식 또는 이 세금을 깎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부가 돈을 쓸 때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재정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인해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운용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수수료까지 더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 증가시키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다빈아, 학교 앞 분식집의 가격 오른 거 봤어? 10년 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 너무 충격이야. 정말? 요즘 경제가 어렵긴 한가 봐. 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아야 할 텐데 말이야. 전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그 제도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제도로 경제가 과연 회복될까?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더 하게 되잖아. 이걸 시작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 그런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의 소비 심리가 자극되잖아. 확실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하지만 지원금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운명일까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난 잘 모르지만 운명이 진실일까요? 우연한 사실일까요? 아무튼 그대에게 끌려요. 우연히 그대 친구를 만나 우연히 그대가 그 옆에 우연히 내 앞자리에 앉아 운명처럼 서로 알게 돼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더라도 이유를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건 혹시 내가 사랑에 빠진 거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끌리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단순한 우연일까. 찬성 측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지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우리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책을 하였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이 실현되면 통화 긴축 상황에서 그 정책과는 다르게 다소간의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고금리를 좀 더 장기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경제 상황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는 수출 위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내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는 아직 성장이 더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내수의 부진은 단순히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2010년대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서 내수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어 왔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전 지출성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나 경직적인 임금 체계 등을 좀 수정 보완해서 고령층의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산성, 본인의 성과만큼 임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정기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찬성 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공통된 현실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대 측은 제한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회복지원금 제도에 반대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든 느낌이라서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제도에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제도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정치를 위한 일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제도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파생되는 결과들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의도가 더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찬성합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데 25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불만들도 사전에 차단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25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원금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면 오히려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원금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루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민생회복지원금 말이야. 아, 당연하지. 요즘 그 제도를 실행할 것이냐 아니냐로 떠들썩하잖아. 나는 이 제도가 삶에 큰 보탬이 되니 당연히 모두 동의할 줄 알았는데 반대 입장도 많더라고. 나도 사실 그 지원금이 국채를 유발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 정말? 난 이 제도가 실행되면 비싼 물가로 못 사 먹던 과일도 사 먹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가? 전 국민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에이, 정말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야? 이 제도는 경제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날 생각하는지 내게 말해줘 yes 네가 좋다면
두 입장의 팽팽한 대립 속에 단순히 지원금 지급의 문제를 넘어 재정의 건전성,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찬성 측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뿐 아니라 지원 대상 또한 선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정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두 입장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며 광장 2024를 마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장 2024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4기 제작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김하연, 기술의 제54기 기술부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1학년 박희경, 진행의 제54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신소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6일 금요일 정규 방송 광장 2024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